자, 우리 일본어 교육에 맞선 한국 보급 활동, 우리 민족문화 수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민족문화를 수호한다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일본이 뭔가 우리의 민족문화를 없애려고 했으니까 지키려고 했겠죠. 승민아, 우리 민족문화로 가면은 우리 어떤 게 있겠어요? 주로 없어지면 안 될 것들. 국어. 우리말. 우리말을 일본이 많이 없애려고 했겠죠, 이지연이. 또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다양한 문학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될 거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일제는 자, 보면 일제는 한국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동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화하다. 뭔가 일본 안에 녹여내는 느낌입니다. 오케이? 한국인들의 뭐를 좀 없애가지고 일본인처럼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그래서 동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어를 보급했습니다. 일본어, 우리 혹시 일본어 선택한 사람? 일본어. 자, 일본어를 보급했고요. 일제강점기였으면 좋았겠죠. 일본어 그냥 배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육의 비중을 엄청나게 크게 늘립니다. 일본어 교육을 왜 늘렸을까요? 완전히 한국어를 못 쓰게 하려. 처음에는 그런 것보다는 말은 통해야 일을 시킬 거 아니냐. 그죠? 일본인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되냐? 너희가 일본말을 배워야 되냐? 맞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의 말을 좀 위대하게 여겨야 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 물어봤는데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맞지? 지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놀러 왔었어야지. 맞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여기 주시경 보입니까? 주시경? 우리 한글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주시경 쌤이잖아. 그지? 근데 이 주시경이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사실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건 훈민정음이잖아. 근데 이제 주시경에 의해서 한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글 연구와 보급을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 별표 치겠습니다. 무슨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1921년. 자, 이 조선어 연구회의 활동은 쌤이 총 4가지를 표시해 뒀는데, 첫 번째가 누가 만들었다? 주시경이 만들었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만들었다. 주시경의 제자들. 그래서 책 왼쪽에 보시면 뭐 이윤재라는 사람 있죠. 이윤재. 왼쪽에 책 왼쪽에 단체 사진. 이윤재 좀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이 조선어 강습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조선어 강습회를 열어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운동들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오늘날에는 한글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당시에는 무슨 날이라고 불렀대? 각야날. 이 각야날을 제정했답니다. 그 다음에 잡지도 만들었대요. 잡지의 이름은 무슨 글? 한글. 우리 1, 2, 3, 4 4가지. 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오케이? 1, 2, 3, 4 적혀 있죠? 그러면 5만 추가하면 되잖아. 맞죠, 승민아? 맞지? 5.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나 하면 이렇게 한 문제 뚝딱이잖아. 자, 한글을 창간한 이유입니다. 한글이 났다. 훈민정음의 아들로 났으며 2300만의 민중이 동무로 났다. 등등등등등. 잡지 한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든 거? 뭘 주시경이 만들어? 단체 이름.
조선어 연구. 조선어 연구회 맞지?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 활동입니다. 알겠죠? 각야날, 한글, 조선어 강습회, 주시경의 제자들.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됐는데 이제 30년대입니다. 30년대. 딱 10년 뒤죠? 1931년 무슨 학회? 우리 쌤이 큰일 날 뻔했네. 아까 전에 이 이윤재는 아니다. 이윤재는 조선어 학회입니다. 알겠지? 큰일 날 뻔했다. 삭제하세요, 삭제. 기억 속에서 삭제. 아니, 아까 전에 그 이윤재 말이. 이윤재는 조선어 연구회가 아니라고. 삭제, 삭제. 자, 아무튼, 자,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로 개편이 됐는데, 조선어 학회는 한글 표준화를 위해서, 요것도 네 가지죠, 그죠? 첫 번째, 무슨 통일한? 읽어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우리 반에도 아직 맞춤법 잘 못 쓰는 친구들 있죠? 조선어 학회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맞춤법 통일한. 두 번째는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이 당시에 표준어가 좀 중요했단 말이야. 맞지? 우리 제주도에서는 감자를 뭐라고 불렀대? 지슬이라 불렀잖아. 그죠? 맞지? 우리 저기 강원도에서는 뭐 깡이라 부른다던가. 아무튼 뭐 가위를 또 저기 경상도에서는 뭐 가시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가세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 통일해야겠죠. 그래서 외래법도 있죠. 외래법. 그지? 외래법 어떤 게 있어요? 레드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렌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통일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선말 큰 사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 사전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조선 총독부가 그걸 알아차린 거죠. 이 새끼들이 이거 뭔가 하고 있다. 그래서 회원들을 검거하고 조선어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우리 이거를 무슨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명분이 없으니까 뭘 위반했다고 잡아들여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말 큰 사전을 압수했습니다. 압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디 창고에다가 넣어놨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없어졌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걸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우리 사전이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이제 이윤재라는 사람을 좀 잘 알아두세요. 이제 조선어 학회 이윤재. 자, 다음에 이제 한국사입니다. 역사. 한국사 왜곡에 맞선 한국사 연구입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자, 이 조선사 편수회는 누가 만든 거냐면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을까요? 식민 통치 정당. 우리가 너희를 식민지 만들었던 이유, 다른 말로 너희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구나. 잘 된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 편수에는 이 세 가지를 한국사의 특징으로 규정했는데, 첫 번째 무슨 론? 타율성론. 두 번째 무슨 론? 정체성론. 세 번째 무슨 론? 강파성론. 자, 타율성론 읽어보세요. 한국 역사는 중국, 일본 등 주변 나라의 간섭과 지배를 받아왔으므로 주체성과 독자성이 없다는 논리. 자, 이게 뭔 뜻이냐면 너희 나라는 한 번도 뭔가 주체적으로 한 적이 없던 것 같아. 항상 주변 나라들한테, 너희 중국한테도 맨날 4대 했지. 너희는 항상 주변 나라들한테 휘둘리는구나. 주변 나라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되는 나라야. 이렇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가 정체성론입니다. 읽어보세요. 일본을 포함한 다른 지역이 시대별로 발전을 거듭한 데 반해 한국은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논리.
자, 어떤 이야기냐면 원래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배웠잖아, 맞지? 이게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법칙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 나라는, 조선이란 나라는 우리가 너희는 아직까지 뭐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 노예라는 제도가 있잖아, 맞지? 노비.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당파성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너희는 맨날 너희 붕당 정치 있잖아. 맨날 너희끼리 쳐 싸우기만 하고 절대로 하나로 뭉칠 수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엄청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어떠한 느낌에 빠지게, 우리 한국사를 또 부끄러워하게, 그치?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특징으로 규정해서 우리의 역사와 주체성과 발전성을 부정하였다. 그래서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무슨 사관이라고 한다? 식민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민사관. 사관이라는 게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알겠지? 다 왜곡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한국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적이거나 완전히 개화되지 못한 민족과는 달리 독서하는 문화가 익숙해 있으며 감히 문명인에게 뒤지진 않는다. 그런데 이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들 좀 똑똑하다. 그런 이야기죠. 맞지? 그래서 그리고 옛 역사를 금지하는 것 대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역사를 금지해라. 그래서 공명적확한 역사서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그전에 있었던 역사서는 좀 왜곡된 게 많으니까 새롭게 역사서를 만들 건데 당파성, 정체성, 그 다음에 타율성을 좀 적용시켜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알겠지? 그렇게 되면서 역사서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여기 책에는 안 적혀있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우리 오른쪽 위에 보시면 1938년 37권의 조선사를 만들어내요. 알겠죠? 다 왜곡된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 한국사 연구를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사 왜곡에 대항하기 위해 밑에다가 보면 민족주의 사학 보이죠? 민족주의 사학을 크게 동그라미 치시고, 또 그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사회경제사학자 있죠? 사회경제사학자. 그것도 크게 동그라미 치시고, 맨 아래에 보시면 객관적인 사실 있죠? 객관적인 사실. 그거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게 실증사학이라고 불렀어요. 실증사학. 실증사학.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연구를 하는 단체, 한국사 연구를 하는 집단이 총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민족주의 사학, 두 번째가 사회경제사학, 세 번째가 실증사학입니다. 실증사학. 실증사학은 객관적으로 쓰자라는 거예요. 실증사학. 그 다음에 이거 객관적인 사실. 자, 먼저 민족주의 사학을 좀 보면은 대표적으로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무슨 식? 박은식. 우리 예전에 그 임시정부 할 때 잠깐 등장했었죠. 박은식이 몇 번째 대통령이었어요? 2번째 대통령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박은식이 2번째 대통령이었으며, 그 대통령제에서 무슨 제로 바꾼 사람? 국무령제로 바뀌었죠. 박은식. 중요하겠죠? 자, 이 박은식은 역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혼이 뭡니까? 혼. 영혼. 또 다른 말로는 정신.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과 한국 민족운동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자, 여기 박은식 보이죠? 박은식.
무슨 사학? 민족주의 사학.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라고 했다. 그것은 나라는 뭐고 동그라미 나라는 뭐다? 형체이고 역사는 뭐다? 정신이다. 정신을 갈로하고 국혼, 국가의 혼인 겁니다. 혼. 그래서 비록 육체는 없어질지언정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육체를 회복했을 때 그 정신이 온전할 수 있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이 박은식이 썼었던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통사? 한국 통사. 통자가 어떤 통이냐면 아플통. 고통할 때 그 통자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쓴 겁니다. 오케이? 한국 통사입니다. 자, 식민지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려면 무슨 운동을 해야 돼? 독립운동.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독립운동. 피를 흘리면서 죽었겠죠. 두 번째 책을 지은 겁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피를 흘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를 쓰려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박은식 쌤이 한 개 더 쓰려고 했대요. 무슨 책을 쓰려고 했을까? 독립운동을 했으면 독립을 하는 과정을 쓰고 싶어 했대요.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나서 한국 광복사를 쓰시고 싶었대. 근데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알겠죠? 박은식 쌤입니다. 두 번째는 신채호 들어봤죠? 신채호? 신채호가 우리 조선혁명선언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임시정부 할 때도 나오죠, 맞지? 이 신채호도 중요합니다. 신채호도. 신채호도. 자,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라는 것은 우리, 비아는 아닌 것. 우리 거와 우리가 아닌 것과의 투쟁으로서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책이 특히 신채호 쌤은 약간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거든. 그래서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자주적 역사관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족주의 사학에서 또 유명한 인물이 정인보라는 사람이 있거든. 정인보. 정인보는 역사는 뭐라고 생각했대요? 얼. 우리 얼이 살아있다 이런 말 하잖아. 얼. 그래서 정인보는 얼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얼. 그리고 이 정인보와 안재홍 등에 의해서 계승되었고 이게 1934년 조선학 운동으로 발전됩니다. 조선학 운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사회경제사학자인데 약간 사회주의 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남훈이라는 사람은 일본이 우리나라는 고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죠? 그지? 그래서 한국사도 새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 우리 한국사도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제가 내세웠던 무슨성,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근거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한편 세 번째 부류죠. 문헌고증. 문헌고증이 무슨 말입니까, 범찬이? 문헌고증. 이지연! 문헌고증이 무슨 말이야? 책을 읽고 이게 맞냐 아닌지를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팩트냐 아니냐. 오케이? 역사에서 팩트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팩트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해? 해설도 중요하잖아. 맞죠? 해설 중요하죠. 근데 해설은 사실 주관이 들어갈 수 있냐 안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실증사학은 개인의 주관은 빼라는 겁니다. 개인의 해설은 어떻게 해라? 빼라. 무조건 뭐만 다루자? 팩트만 다루자라고 했던 게 실증사학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역사를 할 때 팩트만 다룰 수가 있습니까?
팩트를 다루는 것도 어떻게 모든 역사의 팩트를 다 다루냐. 선별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 또한 주관이 개입된 거 아닐까요? 사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역사를 배웁니까? 아니면 선별된 역사를 배웁니까? 이것 또한 개인의 주관이 들어간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책을 만든 이 이름 무엇이냐? 신주백 씨의 주관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이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밑에 보시면 사회경제사학 보이죠? 그 사람이 백남훈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가능하실 겁니다. 제 밑줄 친 것만 좀 보시면. 자, 다음 종교계입니다. 종교계들도 그리고 문학 예술도 변화가 되는데, 자, 일제 탄압과 회유 속에서 우리 천도교는 동학이 바뀐 거였죠. 그다음 대종교는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겁니다. 단군 할아버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종교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알겠지? 소수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죠. 우리 반 대종교. 천주교가 많죠. 우리나라에. 성당입니다. 성당. 가톨릭. 개신교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 지금으로 치면 교회. 불교는 들어봤어요? 불교 들어봤지? 우리 석가모니. 원불교 들어봤어요? 동그라미. 불교인데 불교를 조금 우리나라에 맞게 좀 새로 만든 그런 겁니다. 청빈 이런 거 강조하고. 원불교 라디오 방송 있거든. 쌤이 원불교 아닙니다. 원불교 라디오 방송 좀 들어보세요. 이게 대부분 종교들은 있잖아. 약간 좀 교리를 설명하잖아. 맞지? 그죠? 하느님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못 믿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원불교 방송 들으면 진짜 그냥 좋은 말만 해줘요. 그냥 좋은 말만. 한 번씩 궁금한 친구랑 들어보세요. 원불교는 우리나라 불교입니다. 원불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군대 가셔가지고 군대 가면은 주말에 한 번씩 종교 선택하잖아. 저 중에서 원불교 선택하시면 가면 피자 줍니다. 원. 피자 줍니다. 피자도 주고 햄버거도 주고 그래요. 동그란 것 좀 줍니다. 동그란 것들. 한 번씩 재수 없을 때 가면은 초코파이 줍니다. 근데 제일 맛있는 거 주는 데는 개신교입니다. 교회가 돈이 좀 많아서 그런지. 우리 훈련소 가면은 아무것도 못 먹잖아. 그래서 이 주말에 이 종교 행사 가는 게 기다려집니다. 한번 골라서 한번 가보세요. 알겠지? 누가 더 맛있는 거 주는지.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가면은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잖아. 그래서 당연히 사회주의는 계급을 혁파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계급 모순을 비판하는 신경향파 문학, 갈로하고 프로문학이 등장합니다. 자, 신경향파, 이게 어떠한 이름이냐. 자, 신경향을 보시면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문학 사조를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맞지? 오케이? 그런데 경향문학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냥 좀 뭔가 사회 정치적 뭔가 새로운 경향을 띠는 모든 문학을 표시하는 게 경향문학입니다. 우리 문학을 좀 공부하는 친구들은 들어볼 겁니다. 알겠죠? 프로문학이 뭐냐면 프로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줄임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송희연이 프롤레타리아가 무슨 말입니까? 프롤레타리아 반대말은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는 자본가죠.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그래서 노동자 문학의 줄임말, 즉 피지배 계층의 현실을 반영했던 문학이 프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는 우리 이육사 들어봤죠? 264번. 말 그대로 이육사 이름이 본명입니까? 아니죠. 이육사가 무슨 이름이에요? 수형번호죠. 수형번호. 윤동주 들어봤죠? 윤동주. 이런 사람들이 일제 식민통치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담은 문학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한다? 저항문학이라고 합니다. 저항문학. 됐죠?